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하는 BBC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 한 주간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쉬면서 영상의 조회수를 봤는데 평균적으로 40 초반대가 나오더라고요. 딱 제 구독자만큼의 조회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즉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 대부분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다는 거겠죠.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둥탁!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버풀이 리그 6위에 랭크돼 몇 듯밖에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부진이냐면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게리 네빌이 해설 동료이자 리버풀의 레전드이기도 한 제이미 캐러거에게 리버풀이 어느 정도로 부진하냐고 묻자 니 발렌시아보다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쉬운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합리적인 부진이에요. 시즌 내내 스쿼드가 박살이 났습니다. 리버풀 수비의 중심인 버질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들어 누웠고요. 또 다른 1군 센터백인 조 고메스도 11월부터 들어 누웠어요. 아니 그냥 어지간한 주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 누웠어요. 특히 12월 둘째 주는 멸망이었죠. 이에 따라 위르겐 클롭 감독이 레인저스의 감독 스티븐 훈바움바 스티븐 제라드로 교체된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코웃음 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2주 동안 언급드렸던 바르셀로나의 회장 선거 기억하시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음바페다 홀란드다 영입한다고 난리 쳤던 거 있잖아요. 이전에 바르셀로나의 38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후안 라포르타가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또 한 번 당선되었어요. 38대 회장이었을 때 리오넬 메시를 발굴해서 전성기를 이끈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때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메시를 붙잡겠다는 공약도 했었어요. 이건 모든 후보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라포르타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토니 프레이사나 조르디 파레 같은 후보들은 모두 네이마르를 데려오겠다거나 이제 홀란드와 은바페를 모두 데려올 것이라는 등 다소 몸값이 비싼 선수들을 데려오겠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을 홍보한 것에 반해 나는 영입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라는 소신 있는 정책을 예고했었어요. 이전에 한번 실패한 적 있어서인지. 아무튼 선거에서 이긴 후안 라포르타 당선인이 메시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조만간 계약이 만료되는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은 대표팀 동료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이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 된다면 라리가에 확실히 좀 재밌는 그림이 형성될 것 같네요. 두둥탁! 다음 소식입니다. 오원 하그리브스, 로빈 반페르시, 가레스 베일 이 선수들을 보면 모두 생각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유리몸입니다. 근데 이들을 위협할 다크호스가 등장했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에당 아자르가 구단에서의 11번째 부상을 당하며 시즌아웃에 유로 2020 출전도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지네딘 지단 감독도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친구는 아닌데 내가 봐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라며 좀 억장이 무너졌다는 것을 좀 암시했어요. 우선 이 아자르 레알 마드리드 이적 전엔 그야말로 철거왕이었어요. 딱히 부상이 많지도 않았고 첼시 소속으로 7년 동안 수비들을 그야말로 씹어드시며 마지막까지 첼시를 먹여 살려주셨죠. 그래서 첼시 팬들도 미련 없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를 스페인으로 보내줬었어요.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대를 받은 공격수가 자기 관리는 쥐뿔도 못하고 매번 병실에서 들어놓을 곳을 말이지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에서 월드 클래스가 됐어요. 지단 감독은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팀 내 주급 1, 2위가 나란히 들어놓았는데 근데 이러한 전조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자르는 첼시에 소속되어 있던 2017년에 발목 부상을 당했었고 치료를 위해 발목에 티타늄 플레이트를 설치했었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첫 시즌인 2019년에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그의 대표팀 동료인 토마스 메니에에게 태클을 당해서 부상을 입게 되는데 하필 이 부위가 문제의 그 발목이었고 그곳에 박힌 티타늄 플레이트의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자르는 지속적인 고통과 부상을 겪게 되는데 레알 측과 아자르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돼요.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자르는 아무래도 좀 수술 이후에 마팅이가 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했던 건지 수술을 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 아자르는 다시 한번 수술을 받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의료진이 수술을 하지 않는 쪽으로 권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리버풀 소속이었던 이제 스페인의 전설적인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가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출전했었다가 특유의 스피드를 잃어버리고 이제 첼시에서 한창 죽을 썼던 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자르도 괜히 이제 무리하게 유로 대회에 출전하지 말고 좀 상태를 좀 진지하게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둥탁! 다음은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 언급드렸죠.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계약이 오는 9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회장 후안 라포르타가 그의 영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실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그가 최근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계속 바르샤 거리는데 적당히 좀 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난 아직 맨시티 소속이
공격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여담으로 맨시티가 아구에로의 대체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주앙 펠릭스를 노린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렇게 공신력이 높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과도 링크되고 있고요. 얘는 돈이 많아가지고 친정팀인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한다는 링크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소문에 대해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 지네딘 지단은 호날두의 마드리드 복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직 유벤투스 소속이고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켜봅시다 하면서 조금은 여지를 남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ESPN은 호날두의 차기 행선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꼽았어요. 레알이 호날두의 연봉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니까 그럴만하죠. 곧 카바니의 계약이 끝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이다.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냈습니다. ESPN의 기사는 그렇게 공신력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이라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벤투스 측도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어요.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그를 팀의 상징적인 선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었어요. 그냥 재계약을 추진할 의사가 없진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이 별로 좋진 않지만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36살의 많은 나이를 가진 선수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두둥탁! 자, 다음은 한 주를 수놓은 유망주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POTW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강하게 링크되고 있는 세비야의 수비수 질 쿤데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드리블 잘해요. 빌드업도 잘하고 발도 빨라요. 그냥 만능형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키가 178이라 센터백 찍은 좀 작죠? 근데 점프력이 되게 좋아서 헤딩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작년에 있던 AS 로마를 상대로 한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에딘 제코를 상대로 헤딩 경합이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에딘 제코는 키가 192 정도 되죠. 왠지 레알 마드리드의 세리오 라모스가 떠오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몸싸움이 강한 선수와 붙게 되면 좀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이 선수가 맨유로 가게 된다면 피지컬이 강한 해리 맥과이어와 짝을 이루게 될 텐데 괜찮은 시너지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키가 작은 선수도 이전에 많이 활약한 적이 있으니까요. 파비오 판나바로나 세리오 라모스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이죠. 두둥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짧기 때문에 미처 넣지 못한 내용이 많으니까 더 많은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기재한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매일 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니까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매일 핸드폰 스크롤 내리시다가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누르면 뜨니까. 아무튼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